자, 이번에는 여당 상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일단 지지율 관련해서 이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34%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집권 후 최저다. 여당 보선 그리고 대선까지도 지금 빨간불 아니냐. 이 기사는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그래프가 맨 위쪽에 있습니다. 내려가죠. 올해 들어 쭉 내려가서 지금 34.1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정당 지지율도 이게 좀 역전이 된 상황이잖아요. 물론 전 여론조사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조사는 좀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좀 기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지지율 관련 사항은 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당이 전체적으로 지금 정치적으로 어렵다는 거잖아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여당 서울시장 후보인 박영선 후보 어제 이제 공약을 또 하나 내놨습니다. 유치원도 무상급식 도입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상급식 하면 또 떠오르시는 분이 있죠. 오세훈 후보. 그렇습니다. 5대 돌봄 공약도 학부모 표심 잡기다. 시장시설 무상급식 반대한 오세훈 후보와 차별화 뭐 이런 걸 강조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를 집중 지금 공략을 하고 있죠. 뭐 이런 얘기도 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박영선 후보의 공약 발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엄마 같은 시장이 돼서 서울시 공립 사립 유치원 소속 7만 5천 명의 어린이에게 중식, 간식,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10년 전에도 아이를 차별했고 그 이유로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사퇴한 후보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는 낡은 행정으로 서울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당 상황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속타는 민주당 오세훈 후보를 때리며 지인 찾기 총동원. 지인 찾기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여기 있습니다. 의원 전원에게 서울, 부산 지원 가라. 향후회 등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라. 그러니까 총동원령을 내린 겁니다. 다 호소해라. 아시는 분에게 다 연락해서 호소를 하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요, 지금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맹공을 퍼붓고 있다. 여당 내에서 나온 얘기예요. 현장 시찰하고도 몰랐다고 발표한다. 막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신경민 전 의원님. 네. 일단 여당 상황 언론에서는 지금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략을 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두 가지 상황인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여당이 어떤 상황인 건지 지금. 일단 하여튼 오 후보와 안 후보 네. 9시 반에 누가 될지 뭐 전혀 모르겠지만 예. 오 후보와 안 후보의 약점을 때리는데요. 오 후보의 약점은 상당히 뚜렷하죠. 안 후보는 사실은 기러기 행각을 10년 동안 했다. 예. 그리고 실체가 없다라는 건데 약간 막연한가요? 네, 좀 막연하죠. 이건 뭐 증거를 딱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오 후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곡동 땅 문제도 증거가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고 실패한 시장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것도 무상급식을 이유로 해서 자기 직을 또 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 후보는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때릴 만한 소재가 충분히 있고 지금 오 후보가 답변을 내놓는 것이 다 거짓말로 판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곡동과 관련해서는 4대 거짓말로 이미 요약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딱 그렇게 규정을 하고 그 부분을 지금 그렇죠.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지금 오 후보가 계속 주장하는 것은 예. 노정부 때 일이어서 나는 상관이 없다. 노정부가 해준 것이다라는 첫 번째 얘기가 있고 두 번째 나는 그 땅 잘 몰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시장할 때 관여하지도 않았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익을 본 적이 없다. 이건데 나는 몰랐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거짓으로 입증이 사실 된 거죠.
그리고 이익을 본 적이 없다는 것도 그 당시에 부동산 사정을 봤을 때 그건 예. 아닌데 지금 결정적인 것은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시장일 때 나는 보고도 받지도 않았고 주택국장이 예. 다 알아서 한 거다라는 거죠. 거기 등장하는 게 전결 얘기죠. 거기서 그렇죠. 등장하는 게. 전결 예. 조항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직을 걸은 겁니다. 또 다시 직을 걸은 거죠. 아. 그래서 이걸 지금 집중적으로 캐고 있고 어저께 새로 문건을 내놨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또 다른 거짓말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노정부 때 결정이 된 거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로 봤을 때 지금 입증이 되지 않는 걸 계속해서 자료를 내면서 거짓말을 예.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캠프에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4대 거짓말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예. 그리고 무상급식 때문에 물러났기 때문에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으로 다시 실패한 시장이라는 것을 약간 좀 내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 측면이 이미지를 다시 또 덧칠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민주당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여론조사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캠프도 면밀히 보고 있고요. 예. 그 여론조사를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분명히 LH 사태 때문에 예.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 전에 윤석열 파동 때와는 좀 다릅니다. 윤석열 파동 때는 검찰의 일이었잖아요. 예. 근데 LH 사태는 부동산의 일이고 예. 공직 내지는 공직에 관련된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예. 이 국민적 분노는 대단히 크고요. 이건 뭐 누구나 다 화가 납니다. 여든 야든 공직이건 공직을 갖지 않은 사람이건 이건 모든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갖고 있는 건데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또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캠프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 청와대 쪽에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쪽이 더 좀 신속하고 적확하게 조치를 해주고 지금이라도 예. 필요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캠프의 생각입니다. 자, 장혜찬 평론가께서는 내곡동 땅 문제와 관련해서 반론하실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예. 우선 내곡동 이슈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예.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 계획에 대해 검토하면서 예. 그때 이미 오세훈 후보 처가 소유의 땅이 계획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원래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땅을 오세훈 후보가 억지로 처가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서 추후에 포함시켰다면 예. 대단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예. 2004년 노무현 정부 국토부의 첫 회의에서 그 땅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면 나중에야 이미 이 노무현 정부에서 설정한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장으로 주택 공급하기 위해 예.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없던 땅, 포함되지 않았던 그림을 새로 그린 건 아니라는 게 중점인 것 같고요. 예. 그래도 저는 이 박영선 캠프의 선거 운동이 부산에 김영춘 캠프보다는 낫다고 평가하고 싶은 게 일단 무상급식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던졌어요. 그렇죠. 그 새로운 공약이죠. 유치원 무상급식입니다. 물론 네거티브에 다소 치중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만 예. 적어도 새로운 쟁점 하나를 만들어냈다는 점은 부산의 캠프를 보게 되면 지금 박형준 후보를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덕도를 제외하면 예. 그럼 김영춘의 공약은 무엇이냐 떠오르는 게 없을 정도로 네거티브 일색인데 그거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간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시는군요. 네, 후한 그 점수를 부분은.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후보나 또 부산의 박형준 후보를 향한 민주당의 네거티브 공세가 먹히지 않는 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까 리얼미터 지지율 표를 보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크로스를 해버립니다. 이건 거의 지난 4년 동안 보기 힘든 일인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34%가 나왔는데요. 예. 국민의힘 지지율 같은 경우는 35.5%가 나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낮았던 적이 제 기억으로는 예. 문재인 정부 역사상 통틀어서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굳건히 40% 이상으로 버텨주고 있을 때는 후보들이 다소 삐끗하거나 예. 좀 네거티브를 했을 때 이게 국민에게 잘 먹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상징 자산이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네거티브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미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예.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의 네거티브에 귀를 많이 안 기울이게 되는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LH 사태도 굉장히 큰 변수가 된 게 이 LH 사태의 본질이 결국 토지와 보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오세훈 후보 이 내곡동 의혹과 관련해서 예. 토지 보상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요.
이게 물타기가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정치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명저가 있죠. 예. 코끼리를 계속 말할수록 사람들이 코끼리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토지 보상 이야기를 계속 할수록 이게 오세훈 후보가 잘못했네로 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LH 사태가 더 사람들 사이에서 근데 토지 보상 LH는 더 큰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땅 얘기를 자꾸만 할수록 LH 사태가 떠오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오히려 역효과가 된 게 지난 예. 주말 집계되어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네거티브가 큰 영향이 없었다는 그 결과들이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이 프레임 효과, 계속 LH 사태를 떠올리게 하는 예. 이 역효과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민주당 차원에서 냉철한 분석을 해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배정호 교수님. 일단 내곡동 문제가요. 누구에게 유불리한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진실이냐가 핵심 본질이죠. 예. 그런데 지금 2004년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검토했다라는 자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확실하게 오세훈 시장이 알았다는 자료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진실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얘기는 아마 이제 공방이나 서로의 상대방에 대한 어떤 질문, 질의 이런 게 계속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각자의 근거 자료가 다 예.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실 공방이 계속 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오세훈 전 시장이죠. 당시에 이걸 팩트 자체를 본인이 틀리게 얘기를 해본 거예요. 이게 2009년도에 있었는데 2006년도에 있었다라고 해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설명할 때 그게 좀 잘못되게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럼 2006년과 예. 2009년이 한가 땅인 게 그때는 본인이 시장 재직이 아니었고 노무현 정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2009년이 되면 본인이 시장 재직 중이고 그리고 또 정권이 MB 정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중대한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을 단순 착오로 본인이 틀렸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드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걸 전혀 자기는 몰랐고 국장이 전결했다. 예. 그러면 22만 평에 해당되는 그 엄청난 땅 그린벨트를 해제하는데 예. 시장이 몰랐다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라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예. 이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진실을 해명하면 되는데 직을 걸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계 은퇴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특히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본인이 서울시장 할 때 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서 직을 걸어가지고 예.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또 이번에 정계 은퇴까지 직을 거니까 당장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거는 불안한 후보다, 사라질 후보다 라면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이 상당히 좀 부적절한 처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하람 변호사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우선 이 부분 저도 아까 장혜찬 평론가님 말씀에 예.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후보에 대한 내곡동 땅 네거티브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 저도 국민들이 느끼실 게 아니 과연 민주당이 이런 의혹 제기를 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보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의원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정치인들만 놓고 보더라도 10분 이상이 지금 LH 사태와 관련해서 내지는 토지 부동산 뭐 투기 의혹들을 받고 있는데 땅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사실 굉장히 잘못 프레임을 짰던 것이 민주당에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담백하게 사과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전 정부, 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부분도 조사하겠다. 그 전부터 있던 부동산 적폐다 이런 식으로 이미 민주당이 다소간에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느낌을 국민들께 이미 줬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세훈 후보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물론 오세훈 후보도 이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예. 뭐 발표를 하거나 했을 때 약간의 착오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객관적으로 이미 어차피 날짜가 정해져 있는 일이고 예. 자료를 확인해 보면 되는 일인데 예. 서울 시민들께서 보실 때 민주당이 뭔가 군부름 많이 떼고 의혹 제기는 하는데 예.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는 것은 없거든요. 과연 오세훈 후보 본인이 부적절한 부동산 투기를 했느냐, 여기서 부당한 대가를 받았느냐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시장을 할 때 본인의 토지가, 가족의 토지가 예. 보상을 받았다 이런 정도의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당시 시세에 비해서 과도한 보상을 받았다거나 이거에 과도하게 본인이 개입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억지로 이루어지게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단지 오세훈 캠프에서 몇 가지 정보를 착오로 잘못 제공했다. 뭐 날짜를 틀렸다. 뭐 과거의 일인데 진행 상황을 잘 몰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꼬리 잡기 내지는 트집 잡기식 공세만 하다 보니까 예. 국민들께서 이런 네거티브 좀 피로하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고 그게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결국 이런
땅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예. 민주당과 LH가 연상이 되고 결국은 박영선 후보에게 악영향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관해서 지금 들어보셨죠? 지금 각각 이렇게 계속 공방이 캠프에서도 오가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될까요? 오전에 야권 후보 단일화 결과가 나와서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된다면 이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이거 어느 정도 약간 좀 가라앉는 분위기가 되겠죠. 그 역시 오늘 단일화 결과에 따라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치열합니다, 지금요. 양쪽에서 치열하게 공방들이 오가고 있습니다.